안녕하십니까. 공인회계사 한찬희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2019년 새로운 세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Tax Cuts and Jobs Act라 해갖고 그 Tax Cut, TCJA 약자를 따서 TCJA라고 합니다. 이게 뭐 흔히들 그냥 트럼프 세제 개혁 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간단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트럼프 세제 개혁은 2018년 세금 보고가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제 실제로 많은 부분이 2019년부터 이루어지는데 2019년에 이제 2018년 세금 보고를 하면서 영향을 받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단 뭐 미국에 알다시피 여러분이 누진세율이라고 합니다. 누진세율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내 소득이 많아지면 그 인컴이 그러니까 세율이 점점 올라갑니다. 즉 35,000불인 납세자와 10만 불인 납세자의 세율은 당연히 차이가 납니다. 근데 한 가지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십니다. 전체적으로 내가 35,000인데 만 불을 더 벌어서 45,000이 되면 세율이 올라가니까 전체 세율이 올라가서 나는 세금을 더 내게 된다. 그래서 이 일을 안 하는 게 낫다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건 큰 오해입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35,000불까지가 10%, 35,000에서 45,000까지가 15%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35,000에서 내가 만 불을 더 벌면은 전체 금액이 15% 세율이 되는 것이 아니고 35,000에서 45,000까지 그 추가되는 금액의 15%, 35,000 이하가 예를 들어서 10%라면 그렇게 되는데 그 추가된 부분에 대해서만 올라가는 세율이지 전체적으로 소급해서 플랫으로 10만 불은 전부 다 30%다. 이건 아닙니다. 10만 불 세금 보고를 계산할 때도 뭐 예를 들어서 35,000까지 10%, 35,000에서 55,000까지는 15%, 55,000에서 75,000까지는 20% 이런 식으로 차등을 둬서 계산하기 때문에 내가 돈을 더 번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이 세율이 많이 전체적으로 다 소급해서 올라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미국의 그 세율이 10%, 12%, 22%, 24%, 32%, 35%, 37% 이렇게 등급이 나눠져 있습니다. 이것이 2017년 세금 보고까지는 39.6%가 최고 세율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37%가 최고 세율입니다. 이것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고소득자들은 2.6%의 세금을 이득을 봅니다. 그럼 내가 최고 세율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얼마를 벌어야 되느냐? 아무래도 10만 불, 20만 불 이상이 되겠죠. 그러니까 돈 많으신 분들은 많은 세금 혜택을 보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알다시피 오바마 케어라는 것이 이게 은근히 좀 납세자를 괴롭혔습니다. 물론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당연히 우리 미국 국민들에게 건강에 증진을 했고 보험 없는 분들에게 보험을 들도록 해서 좋은 면이 있지만은 이것을 안 들었을 건강보험이 없는 경우에는 페널티를 내게 돼 있었습니다. 잘 알다시피 어떤 때는 뭐 인컴의 퍼센트도 1%를 내야 되기 때문에 뭐 1,700불 벌금도 내시는 분이 계시고 이것이 2019년 그러니까 2018년 세금 보고까지는 해당이 되고 2019년부터는 건강보험이 없더라도 오바마 케어 페널티는 건강보험 페널티는 없어지는 걸로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세금 보고할 때 보면은 가족공제하고 기초공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퍼스널 이그젬션이라는 가족공제와 그 다음에 우리가 기본공제라고 그러죠. 기초공제라고도 하는데 그냥 스탠다드 디덕션 이 두 가지 혜택을 일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뭐냐면 하나는 내가 가족 1인당 인적공제를 받는 겁니다. 즉 2017년 같은 경우에 4,050불이면 내가 내 식구를 세금 보고에 우리 식구가 내 식구인 경우에는 거의 뭐 16,500불 정도 200불 나올 거고 내가 한 사람밖에 나 혼자 없으면 4,050불밖에 공제를 못 받는 이제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일괄적으로 폐지됐습니다. 이 얘기는 가족 수가 많으신 분은 조금 불리해졌고 가족 수가 적으신 분들은 그냥 그런 대로 더 유리해졌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대신에 우리가 기본공제라는 게 있습니다. 가족공제를 다 뺀 다음에
이제 과세 대상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거기에 세금을 계산하기 전에 택서블 인컴이죠. 하기 전에 일단 기초공제를 아니면 항목공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공제받게 되어 있습니다. 항목공제라는 것은 의료비용, 집모기지, 이자 뭐 이런 거 다 합해갖고 내가 얼마를 더 해서 기본공제보다 더 많다고 유리할 경우에 항목공제를 하는 거고, 나 별거 집 같은 것도 없고 공제할 것도 없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기본공제하면 됩니다. 그것이 두 부부인 경우에 일반적으로 12,000불 정도였는데 이제 24,000으로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이제 두 부부 사시는 분들, 식구가 많지 않으셨던 분들은 좀 유리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7세 미만의 자녀들에게 차일드 텍스 크레딧이라는 게 있습니다. 무조건 17세 미만이면은 1인당 1,000불씩 세금을 공제해 줬습니다. 우리가 그 텍스 크레딧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일반 소득 공제가 아니고 세금을 내야 될 돈에서 공제해 주기 때문에 굉장히 큰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텍스가 예를 들어서 30% 세율을 내고 있다, 아니면 20% 세율을 내고 있다 그러면 1,000불 세금을 감해준다는 얘기는 결국 내 소득의 10,000불을 감해주고 있는 겁니다. 5,000불을 감해주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한 자녀당 2,000불이었는데 2,000불씩 공제를 주고 있습니다. 즉, 내 자녀가 만일 예를 들어서 셋이 있다, 그럼 6,000불 세금을 그러니까 세이브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많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모기지 융자 이자 공제 혜택입니다. 아까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듯이 기본 공제를 택하시는 분은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집이 있고 해서 항목 공제, 이자나 뭐 이런 것들이 내가 페이하는 게 많으니까 기본 공제보다는 내가 금액이 항목 공제, 항목별로 따져보니까 더 많이 공제받을 수가 있다 해서 항목 공제를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그동안에는 부동산 텍스, 집 모기지, 이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냈기 때문에 대도시에 계시는 분들 부동산 텍스도 많이 내고 또 집값도 비싸기 때문에 은행에 융자를 많이 받아서 모기지 이자도 많이 내고 해서 세금 볼 때 많은 혜택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세법은 거기에 대해서 제한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즉 2017년 그러니까 15일 이후에 융자받은 주택과 세컨 모기지에 대해서 이자 공제 금액이 75만 불, 75만 불까지만, 그러니까 무슨 내가 100만 불을 대해서 융자를 받았다 그러면은 75만 불인 4분의 3만 이자 공제 혜택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내가 200만 불 융자를 받아서 집 모기지 이자를 내고 있다 그러면은 나는 75만에 해당이 되는 이자만 공제 혜택이 대상이 됩니다. 또 그동안에 홈 에퀴티 론에 대해서는 같은 이자 공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홈 에퀴티 론에 대해서는 이자 공제 혜택이 아예 없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문제가 세금 보고를 하면서 아마 혜택을 많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큰 문제는 주정부나 시나 타운에 납부한 부동산세나 여러분들의 인컴 소득세, 주정부에 낸 거죠. 시정부에 내거나 여기에 대해서 옛날에는 낸 만큼의 공제 혜택을 신청할 수가 있었는데 토탈 10,000불밖에까지는 공제 혜택을 못 봅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그동안에 부동산 텍스를 내가 3만 불 내고 주정부에다가 세금을 10,000불을 냈기 때문에 4만 불을 공제했던 사람도 토탈 10,000불까지 밖에는 공제를 못 받기 때문에 대도시에서 큰 세금을 내고 있고 집에 부동산 텍스를 많이 내고 있는 대도시의 납세자들한테는 일반적으로 불리한 조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위자료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보통 위자료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위자료를 받은 사람은 수입으로 간주됩니다. 위자료를 준 사람은 소득공제 혜택을 보아왔습니다. 그러나 2019년 1월 1일 이후에 이혼 합의서를 해서 위자료를 하시는 분은 주는 분이나 받는 분이나 세금 보고하고는 아무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즉 받으시는 분한테는 소득이 아니고 주시는 분한테는 더 이상 세금 혜택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이혼을 하시고 그 이혼 합의서에 위자료로 지불받았던 분들은 계속적으로 소득과 소득공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직장 때문에 이사를 갔을 때 무빙 익스펜스라 해서 이 비용을 뺐는데 그 항목이 없어졌습니다. 또한 항목 공제할 때 job related expense, 즉 직장에 관련된 경비, 뭐 예를 들어 어떤 분들은 뭐 유니폼, 유니언 fee 뭐 이런 거 전문 서적 이렇게 많이 했는데 그 항목도 없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의 좋은 소식일 수도 있고 하는데 평생 증여와 상속에 관한 한도 면세 금액이 560만 불에서 1118만 불로 상향 조절됐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560만 불까지는 이제 상속세, 증여세 세금이 없었는데 1118만 불까지 상속세와 증여세 면세 금액이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연방 세율이 법인세입니다. 법인세가 최고가 35%에서 21%로 다운됐습니다. 이것이 주는 의미가 무엇이냐? 즉 35%였을 때는 미국이 OECD 국가에서 최고의 세율을 법인세를 내야 되는 나라였습니다. 근데 이번에 조절하면서 21%가 되면서 OECD 국가에서 중간 레벨로 세율이 적은 나라로 떨어졌습니다. 즉 기업들이 영업하고 법인세를 내기에 적합한 나라로 이제 레벨이 된 것입니다. 어떤 정책적인 경제 정책적인 면에서도 아마 그래서 21%로 내렸을 것 같습니다. 우리 그 한인들이나 조그만 소규모 자영업자들한테 좋은 소식은 일반적으로 그 Scorp이나 파트너십이나 이렇게 그 사업을 했던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이제 비즈니스 소득이 나한테 세금 없이 나한테 와서 내 개인 소득 세금 보고를 하게 돼 있는데 거기에 20%를 공제를 해줍니다. 즉 내가 어떤 그 사업체에서 2만 불을 벌어서 내가 2만 불을 이제 내 인컴 텍스에 보고를 해야 되는데 그때 20%를 공제한 80%에 대한 금액만 내 소득으로 간주돼서 세금 보고를 하게 됩니다. 굉장히 희소식은 희소식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불행한 것은 일반적으로 전문직에 해당되는 분들한테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즉 변호사, 회계사, 의사 뭐 이런 전문직, 보험회사 이런 들은 이 혜택을 누리지 못하게 되겠습니다. 그냥 일단 새로운 세법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봤습니다. 더욱 자세한 것은 여러분들이 더 알아보시고 미리 2019년, 2020년 세금 절세할 수 있는 방안을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